안녕하세요. 쌤날구지 남자 토크아이티 고성 PD입니다. APT 공격,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이 점점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가트너가 2015년 EDR,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의 개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EDR과 백신 같은 기존 EPP를 구분짓는 가장 큰 개념은 무엇인지 AI EDR 전문기업 센티넬원의 박정수 이사의 명쾌한 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EDR이 기존의 기업에서 이미 EPP는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의 EPP를 얘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EPP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얘가 보완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EPP는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기능에 포커스되어 있고 어떤 패턴 방식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EDR은 어? 차단하지 않지만 정상행위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을 로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스레트 헌팅이라고 해서 거기서 악성 코드를 악성행위를 추가적으로 분석해내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위협 헌팅, 이제 스레트 헌팅하고 스레트 디텍션, 위협 탐지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탐지는 말 그대로 이미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스레트홀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이제 탐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헌팅은 탐지랑 조금 다른 게 사냥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정상적인 로그로부터 저희가 액티브하게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추가적으로 위협 행위를 찾아내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탐지는 할 게 없습니다. 담당자들이 그냥 설정해 놓고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난리지라든가 새로운 정보, 뭐 TI 정보를 넣어서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거니까 보다 더 고차원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되죠. 헌팅에서 위협 헌팅에서는 뭔가 앞으로 얘가 나중에 뭔가 나쁜 악성으로 될 조짐이 보이는 거, 포텐셜 있는 것들도 얘가 일단은 다 딱 찾아내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목적이죠. 이미 악성으로 된 것들은 이미 EPP에서 차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EDR에서는 악성으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위협이 되는 것들을 선별해서 예방의 차원도 있고 예방 개념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암으로 비유하자면 네. EPP는 이제 위협 탐지는 암인가 아닌가를 하는 거고. 그렇죠. 위협 헌팅은 이제 암에 뭔가 요거 암으로 될 가능성이 있겠네 하는 것까지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암이 걸린 다음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해서 암이란 걸 판단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 징후를 주고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고객사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처리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DR 솔루션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기업의 EDR 사용을 지연시키고 있을까요? 고객사에 가봤었는데 이제 EDR을 실제 저희 제품은 아닌데 다른 EDR을 쓰고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보안 사고가 났을 때 EDR로 이제 검색을 하려고 봤더니 1000대 기준으로 보통 EDR에서 하루에 1억 건 이상의 이벤트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AI 기반이 없다고 하면 이거 수많은 로그에 사람이 이걸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그렇죠. 되죠. 그리고 보안 기업에서 보안 관리 담당자는 있지만 뭐 EDR 전담으로 해서 EDR에 대한 로그만 분석하는 사람을 별도로 두는 기업은 사실 없거든요, 거의. 근데 이걸 수많은 로그를 한두 사람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EDR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행위 기반으로 보고 아무리 이제 사람이 정책을 넣는다 하더라도 과탐이나 오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기업 환경에서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이 EDR 솔루션에서 봤을 때는 악성으로 볼 수 있는 제품이 많거든요. 백신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프로세스 범위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영역을 뭐 커널이나 이쪽도 건드리게 되고 레지스트 이런 것도 무제한적으로 억세스를 하게 되거든요. EDR에서는 전부 다 이게 백신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악성 행위로 이제 탐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게 또 쉽지가 않고요. 또 대응도 이제 쉽지 않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이 많다 보니까 이걸 서로 이제 협의를 해가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초반에 EDR이 금방 확산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컨셉은 좋았으나 실제로 운영해 봤더니 로그는 엄청나게 쌓아놓고 쓰레기처럼 잔뜩 쌓아놨는데 뭔가 찾기는 어렵고 거기서 뭔가 데이터를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어렵다 보니까 담당자분이 많은지 망설였죠. 그리고 이제 이런 통합의 문제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모든 데이터가 쌓여있다 하더라도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쌓냐고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데이터를 다른 관점에서 또 쌓으면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네네. 한번 쌓아놓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유명 복서인 무하메드 알리를 보면서 AI EDR의 원리를 배워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할 때 알리거든요. 네네. 제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사람이 이게 주먹이 날라오게 되면 이미 주먹이 얼굴까지 온 상태에서는 아무리 빠른 사람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먹을 치려면 누구나 주먹을 이렇게 뒤로 빼거든요. 네. 몸이 돌면서 이렇게 오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2단계에서 우리가 이걸 확인했다면 당연히 피할 수 있겠죠. 알리처럼. 네네. 그래서 이 사이버 시큐리티는 반응성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이걸 하려면 당연히 시그너처로는 불가능하죠. 주먹이 이미 날라온 상태에서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행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이미 사람이 프로세서가 뭔가 이상행위를 시작하는 관점에서 이걸 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먹을 뺄 때 초기 단계에서 네네. 프로세서가 하는 행위를 보고 우리가 악성이다 아니다 바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탐단하는 기준이 이제 AI 엔진이 하는 거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먹이 나갔다거나 왼발이 앞으로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런 수많은 데이터를 방사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AI가 엄청 잘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제 센트럴원이 창사 이후에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다 올려가지고 악성행위에 대한 다양한 패턴 값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AI 엔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객사 에이전트에 내려와서 프로세서가 하는 행위를 딱 보고 초기 단계부터 뭔가 이제 대응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AI EDR의 위협 헌팅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랜섬웨어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DR 가지고 그럼 어떻게 위협 헌팅을 할 수 있냐? 실제로 위협 헌팅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요 사례는 레빌 랜섬웨어이고요. 가장 먼저 이제 레빌 랜섬웨어에서 해커가 가짜로 이제 피싱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이게 정상적인 홈페이지인 줄 알고 그 피싱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와서 엑셀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를 해가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 해커는 그 피싱 홈페이지에는 이거는 뭐 어떤 리포트 포맷이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뭐 특정 포맷이라고 해서 이제 자료를 올려놓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이거를 보고할 때 새로운 샘플을 굳이 만들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쓰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파일이 아니라 엑셀에다가 랜섬웨어를 넣어놓은 거죠. 그럼 사용자는 당연히 홈페이지가 접속할 때 정확히 홈페이지를 보면은 당연히 구별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죠. 그냥 대충 클릭해서 보고 왜냐면 어디 뭐 블로그 같은데 링크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렇죠. 네, 눌러가지고. 해서 이걸 이제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랜섬웨어가 실행이 되게 되고 자동으로 잡 스케줄러에다가 악성 코드를 이제 삽입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를 추가하고 나중에 해커가 원하는 시점에 관리자 계정으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를 중지하고 파일을 삭제하고 맨 마지막에는 랜섬웨어를 이제 돌려서 모든 파일을 암호화시키고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제 가상으로 이제 데모로 만든 거고요.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고객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공격을 당한 다음에 모든 파일이 랜섬웨어로 이제 암호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이게 왜 암호화가 됐지? 무슨 이유가 뭐지? 이걸 찾아나가는 과정이 이제 스레드 헌팅이고요. 기존에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이미 시그너처 기반으로 한번 돌리고 나서 실행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프로세서의 이행에 대한 흔적이 전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석이 불가능하죠. 네. 어디서 들어왔고.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이미 프로세서나 이런 했던 행위들이 모두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이제 찾게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이한 확장자를 붙이게 됩니다. 기존 파일에다. 그럼 파일이 변경되는 저장된 이벤트 중에서 이런 확장자를 갖고 있는 거를 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결과만 딱 나와도 이미 이건 레빌 랜섬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서 모든 이 결과가 이미 나왔죠. 레빌 랜섬웨어에 감염됐구나. 이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이거 기존 솔루션은 시그너처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는데 저희는 모든 걸 남겨놓으니까 이거 기반으로 이제 검색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열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걸 열게 되면 해당 레빌 랜섬웨어가 돌았다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행위에 대해서 스토리 라인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AI 엔진이 하는 역할인데 악성 코드가 PC에 들어와서 실행을 하게 되면 AI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이 악성 코드가 관련된 모든 행위들은 스토리 라인을 남기게 되고요. 스토리 라인 기준으로 모두 관련 행위를 이렇게 엮어 놓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스토리 라인은
악성 행위만 남기는 게 아니라 정상 행위도 모두 남기게 돼요. 네. 그러니까 스토리라인만 확인하게 되면 이 PC가 어떤 용도로 저 쓰이는지 스토리라인 아이디란 것은 각 행위의 아이디가 되는 거거든요. 예, 모든 행위에 예. 대해서 다 연관시켜서 남겨놓게 네네.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걸 활용하게 되면 이 확장자 기준으로 이걸 찾아오는 거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게 찾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검색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라인 기준으로 검색을 했고요. 나온 걸 보시게 되면 이 해당 공격과 관련된 모든 이벤트들이 하나의 이제 테이블 형태로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인디케이터는 이걸 왜 악성으로 저희가 왜 이상 비정상 행위로 탐지했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이제 인디케이터입니다. 여기 이제 마이트 어택에서 이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인디케이터가 500개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보시면 이상한 레지스트를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레지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행위는 마이터에서는 T112라는 이상 행위로 해서 이제 이건 반드시 엔드포인트에서 차단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터에 나오는 이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악성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저희가 이제 탐지를 해서 이건 행위 자체를 이제 남겨놓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해당 공격에 랜섬웨어 공격에 사용했던 프로세서가 있고 또 그 프로세서에서 새로운 프로세서를 불러오는 크로스 프로세스라는 행위가 또 이제 80번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랜섬웨어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을 이제 바꾸게 되거든요. 그 파일 관련된 행위가 18,000개 정도의 악성 행위가 이제 일어났다는 거. 이 공격이 처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18,000개 정도의 파일이 뭐 변경됐건 삭제됐건 새로 됐건 뭔가 행위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트워크 관련 행위가 이제 2개가 있었고 URL에 3번 접속을 했었고 뭐 CNC나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되니까 레지스트리는 4개가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스케줄 작업을 하나를 걸었고 그리고 커맨드 스크립트로 해서 파워쉘이라든가 이런 악성 행위가 1000번 정도 이제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요것만 딱 보더라도 예전처럼 뭔가 솔루션에 들어가면서 이거 찾을 필요 없이 그 악성 행위와 관련된 엔드포인트에 일어났던 모든 이벤트를 저희가 이제 스토리라인 기준으로 AI 엔진이 다 분류를 해주니까 고객 담당자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시스템에 어제는 없었는데 스파이라는 계정이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이걸 찾으려면 방화벽에 IPS에 막 다 뒤져보고 뒤져야죠, 사람이 일일이. 예, 시간이.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EDR에서 유저 크리에이트 스파이 하고 딱 명령을 치게 되면 이 스파이라는 계정을 만든 프로세서명이 바로 나오게 되고요. 이걸 기준으로 스토리라인 기준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프로세서가 어디서 들어왔고 이게 자동으로 다 AI 기준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EDR이 로그를 많이 남겨서 효율적인 거로 보였지만 실제로 도입했더니 로그만 맞고 검색이 안 됐더라는 거죠. 이걸 이제 AI 엔진이 다 매핑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쉽게. 그러니까 고객분들은 이 스토리라인만 검색을 하면 바로 이제 검색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테이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보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 형태로 이제 바꿔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검은색으로 표시된 건 정상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한 다음에 뭐 유저 시작했고 이 프로그램 실행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정상적으로 이제 이건 탐색기를 실행했던 거고요. 탐색기에서 아까 엑셀이었기 때문에 엑셀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을 클릭하는 순간에 이제 저희가 악성으로 판단해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해 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상행위는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악성행위는 자동으로 AI 엔진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엑셀이 실행되면서 그 다음에 봤더니 파워쉘이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아마 이 악성 코드가 엑셀의 매크로에 이제 파워쉘 기반의 스크립트로 이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엑셀이 실행되는 순간에 일어났던 이러한 다양한 인디케이터, 마이터 어택에서 정의한 악성 행위들이 이제 한 걸 탐지할 수가 있고요. 요 프로세서마다 프로세서가 이제 동작하면서 바뀌었던 행위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엑셀이라는 게 이제 돌아가면서 프로세서 하나 불러왔고 스크립트를 하나 또 실행했고요. 프로세서 2개를 추가로 그러니까 불러왔고. 이걸 다 AI가 해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거 다 체결시켜준 거 아니야, AI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전처럼 사람이 할 필요 없이 로그볼에서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AI 엔진이 다 매핑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줄게 되는 거죠. 담당자가 없더라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파워쉘이고 관련된 행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악성 코드를 이제 추가로 다운하기 위해서 이제 CNC로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행위가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4444번 포트로 외부로 이제 아웃고잉으로 트래픽이 나가가지고 추가적으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받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 자동으로 다 매핑 시켜주기 때문에 사용자 기반에서 더 이상 검색할 필요 없이 그냥 이벤트 기반으로 찾은 다음에 스토리라인만 확인하면 바로 그냥 모든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빌 랜섬웨어가 CMD 기반으로 파워쉘에 나와서 레빌 랜섬웨어가 이제 실행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파워쉘이 돌아가면서 이제 인코딩 되어 있거든요. 해커들이 전부 다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 인코딩하게 되는데 저희는 요거 이제 디코딩도 자동으로 다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사용이 이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디코딩해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작업 스케줄러에다가 최근에 이제 랜섬웨어들은 딱 두 가지를 합니다. 최근에 악성 코드들은 꼭 두 가지 반드시 하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PC가 리부팅 됐을 때 자동으로 재시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뉴스타트에 반드시 자기 값을 넣어놓게 됩니다. 그럼 PC가 리부팅 되더라도 자동으로 실행되거든요. 두 번째는 잡 스케줄러에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이미 뭐 삭제되거나 이랬다 하더라도 뭐 내일이나 뭐 일주일 후에 다시 자동으로도 실행될 수 있도록 잡 스케줄러에 넣는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잡 스케줄러에 이제 넣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IP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게 가능하도록 다 구성을 해놓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오늘 내가 완전히 모든 걸 끝냈어 하고 근데 그 다음 주가 봤더니 또 이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EDR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시그너처로 해당 파일은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봤더니 또 실행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제 사전에 박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커가 들어와서 관리자 계정을 추가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펜테스트라는 계정을 이제 추가했던 로그를 정확히 확인하기 때문에 어떤 계정이 추가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펜테스트라는 계정이 만들어진 걸 보고 이걸 기반으로 또 검색을 하게 되면 동일한 스토리라인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겠네요. 어차피 이 행위와 이 행위는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뭐든지 간에 PC에서 바뀐 행위 하나만 있으면 그거 기준으로 검색을 해서 스토리라인을 가져오게 되면 다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이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엔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이제 줄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해커가 파워쉘 기반으로 CM들에서 해킹에 사용했던 파일을 삭제하고 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추적해서 파일 델리션, 파일이 삭제했는데 어떤 파일을 삭제했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롤백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OSS는 꼭 필요한 파일인 경우에는 또 이제 삭제된 파일도 복구도 가능합니다. 복구하는 기능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AI 엔진 자체에서 이제 저희가 탐지하고 이런 기능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스토리라인 액티브 리스판스라고 해서 이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물론 AI 엔진이 좋긴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스토리라인을 사람이 수동으로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C에서 특정 행위가 일어났는데 이 행위는 AI 엔진은 현재 탐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악성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 abc.ex라는 파일이 다운로드 된 거를 찾고 싶다. 근데 이거는 악성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차단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업무에 뭐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향후에 악성 코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abc.ex가 어느 PC까지 전파돼 있고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AI에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관련된 행위들을 정책으로 만들어 넣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그 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그죠? 아니면 AI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이거를 위협을 올 수 있는데 그걸 화이트리스트로 해준다든지. 네, 그런 것들 어떤 그런 정책을 만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홈페이지에 들어간 걸 뭐 차단 못하게, 접속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되고요.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